한양백서 2 과거 시험편 조운산. 그의 속과 시험은 길에 맞춰 속행했다. 진사의 벼슬에 응시한 각 고을의 선비들이 제아비의 지게에 꽃빚인 머슴의 우마차에 혹은 절뚝거리는 제발 위에 각기 비루한 몸뚱아리를 얹어 성문 앞에 당도했다. 성문 앞은 선비들을 상대로 각종 문필기구와 요깃거리 등을 팔아치우려는 잡상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인근 학당에서는 동문들이 몰려나와 선비들을 응원했다. 선비들은 비척대고 빗을 떼며 근정전 앞에 도열했고, 어전의 위험을 감내한 그들은 낡고 묵은 지필묵을 펼쳐 앉았다. 과제를 기다리던 중 전날 과음한 어느 선비가 도학질을 해댔고 곧 관리들에 의해 끌려가 매질을 당했다. 철퍽철퍼덕 볼기짝을 치대는 곤봉 소리가 요란했고 주변에서는 낄낄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토사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고약한 냄새를 내뿜었다. 감독관들이 앳햄 하며 긴장감을 돋구었고 이내 방이 올랐다. 초시 문논이 논하라. 선거 전 민주당이 만천하에 이르길 집값을 반드시 내리겠다 하곤 하였는 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서울의 집값이 유난히 대폭등한 이유는 무엇인지 논할 것이며, 대폭등한 집값에 서울의 유주택자들이 돈방석에 앉아 앞다퉈 독일제 고급 승용차를 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못 사고 전 월세 역시 폭등해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에 저렴한 무주택자들이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라. 선비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이내 붓을 놀리기 시작했다. 지면을 스치는 붓들이 쓱쓱 싹싹 제각각의 소리를 내며 할당된 공백을 채웠고, 때때로 선비들은 타하, 어허, 죄의 등의 탄식을 내뱉으며 답안에 골몰했다. 종료 10분 전이요. 감독관이 징을 울렸다. 붓을 놀리는 소리가 더욱 빨라졌고 한 선비는 감독관의 도포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답안을 잘못 썼소. 답안지를 바꿔주시오. 부탁이요. 선비의 읍소에 감독관은 곤봉을 흔들며 답했다. 국시를 미룬 의원들의 공궁함도 내치는 게 국법의 지엄함이거늘 내깟 놈이 무에 그리 대단한 자라고 답안을 둘씩이나 써낸단 말이냐. 여봐라, 이 덜 떨어진 작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거라. 문경세제를 넘는 고단함을 읍소하며 버티던 선비는 결국 흙바닥 위로 내던져졌다. 살려주시오라는 비명은 철퍼덕하는 소리에 묻혔고 먼지가 일어 매캐했다. 주변에서 다시 낄낄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성균관의 학자들과 육조의 당상관들이 모여들었고 어흠 좌하 오호라 따위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답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려낸 답안을 든 이조 판서가 연석 위에 섰다. 북이 울려대며 긴장함을 한껏 고조시켰고 이내 진과 박이 맞물려 경박하게 울려댔다. 자석이요. 안양마을의 김평촌이가 진사과의 초시에 자석으로 합격했소이다. 자석의 답안은 다음과 같았다. 신하여가 집값이 오른들 어떠하고 전월세에 쫓겨난들 어떠하리. 강남 3구 마용 성이 황금성이 된들 어떠하리. 우리같이 기본주택에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 아름답도다. 구구절절하여 눈물이 앞을 가리는 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무소위의 정신이로다. 육조의 판서들이 앞다퉈 입에서 침을 튀겨대기 시작했다. 선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며 웅성댔지만 결렬한 판서들의 반응에 할 말을 잃고 결국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이윽고 이조 판서는 수석의 답안을 발표했다. 수석이요. 양천마을의 나 목동이가 진사과의 초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소이다. 문신과 이 집을 팔고 팔아 100번 고쳐 팔아 재산세와 양도세에 돈이라도 있고 없고 문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다리에 힘이 풀린 육조의 판서들이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과연 훌륭하도다. 가히 정몽주 선생의 환생을 보는 듯 하도다. 눈물 콧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도다.
잠자코 듣고 있던 선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것이 도통 뭐하는 짓거리들이요. 저자들이 써제낀 것은 하여거와 단심가의 삿된 표절에 지나지 않느냔 말이요. 이다지도 개탄스러울 수가. 그대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고사장은 선비들의 아우성으로 뒤덮여 들끓는 듯 했고 이조판서는 눈알을 떼굴떼굴 굴리며 고심하다 외쳤다. 아직 장원급제의 자리가 남았소이다. 그러자 서로가 장원급제라 여긴 선비들이 일제히 입을 닫아 함구했고 잔잔한 미소를 억지로 자아내며 갓끈을 조였다. 다시 이조판서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장원급제요. 강남마을의 최대치가 진사과의 초시에 장원급제하였소이다. 부동산 별곡 살얼이랐다. 호텔에 살얼이랐다. 룸서비스와 조식 뷔페 먹고 호텔에 살얼이랐다. 얄랑셩 얄라리얄라. 울어라 울어라 무주택자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서민이여. 폭등한 전월세의 길바닥에 앉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도다. 얄라셩 얄라리얄라. 이럭저럭 낮은 버텨 왔건만 전세도 월세도 없는 밤에 집주인은 퇴거를 요청하니 어쩔 것인가. 얄라셩 얄라리얄라. 어디다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 모든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니 맞아서 우는도다. 얄라셩 얄라리얄라. 살얼이랐다. 호텔에 살얼이랐다. 고깃배 타고 크루즈 여행 간다. 택시 타고 유라시아 횡단 간다. 얄라셩 얄라리얄라. 만백성이 체크인 할지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육조의 판서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어져 곡을 하며 땅을 쳐댔다. 더러는 바람개비를 돌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더러는 괭과리 소리에 맞춰 뱀처럼 몸을 비틀며 흔들어댔다. 복받치는 감정을 못 이긴 어느 대신은 계단 밑으로 몸을 던졌고 절벽 위에 도토리처럼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며 외쳤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라니. 만인이 앙망한 궁극의 해답이며 이 시대의 올바른 참정신이로다. 아수라장이 된 고사장 위로 거울의 까치가 날며 배설물을 싸질렀고 후두둑 떨어진 오물이 대신들의 도포를 적셨다. 그때였다. 다반 뭉치에서 한 장의 그럴이 저 스스로 빠져나와 고사장 가운데에 낙엽이 되어 내려 앉았다. 한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령한 눈을 뜨러 대신들을 응시했다. 입이 악여로 봉해진 선비는 허공에 붓을 휘둘렀는데 놀랍게도 흩뿌려진 먹들이 저 스스로 이어붙고 얽혀들어 문자를 형성했다. 표신가. 귀신에 홀린 듯 이조판서는 그의 답안을 주워들어 단숨에 읽어 내렸다. 노무현 정부여, 이명박 정부여.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락하니 대명제의 학습 효과를 이 땅 위에 공고히 했음에 배운 것 남주랴. 탐욕에 눈먼 강남 좌파들이 제 집값을 올리려 민주당에 표를 던지고 우매한 무주택자들은 집값 내려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민주당에 표를 던지네. 세금을 휩쓴 문정부는 국토부 장관 뒤에 숨어 음선하고 총선을 휩쓴 민주당은 콘크리트 지지층 뒤에 숨어 음흉한데 돈방석에 오른 것은 대신들이요 강남 좌파들이니 죽어나는 것은 서민이요 무주택자들 뿐이로다. 탐욕과 지옥의 수도 서울이여. 깨어나지 못한 자 영원히 잠들 것이니 오매 불망 술잔에 기대어 억겁의 잠에 빠져드는구나. 의할거나 이 일을 의할거나 더 더러운 글이로다. 벼랑간
여권의 잠룡 중 하나라 불리던 좌의정 이대감이 입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흘러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 정신으로 강남권의 아파트를 초고가에 매도해 17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연이어 서울 한복판의 17억짜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개입 투자를 시전해 투자의 달인임을 몸소 증명했던 그가 격분에 호통쳤는데 과연 그의 말은 청산유수였다. 투기를 하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거늘 오히려 투기와 개입 투자로 시세 차익을 거둬 백성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 아니겠느냐. 나머지 잠룡 중 하나라 불리우던 경기관찰사 이대감 역시 경로에 부들부들 몸을 떨어대기 시작했다. 왕이 즉위하기 직전 10억에 불과했던 그의 부촌 지역 아파트 역시 현재 매매가가 20억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평소 성정이 불같기로 소문난 그의 입에서 불똥이 일며 화염이 쏟아져 나왔다. 저자를 당장 기본주택에 쳐넣어 우리와 같은 부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하라. 포박된 선비가 형조의 관하로 압송되던 날 선비의 답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형조 판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앙칼지게 외쳤다. 소설 쓰시네. 형조 판서 역시 한양의 요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심어둔 다주택자였는데 그의 아파트 역시 왕이 즉위한 이래 약 6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왕권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그에게 어떤 대신도 감히 집값을 이유로 토를 달지 못했다. 관가에는 호조 판서가 크게 다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두운 대걸 안길을 급히 내달리다가 토사물을 밟고 미끄러졌는데 어찌나 오지게 넘어졌는지 창자가 다 튀어나오노라고 내관들이 전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튀어나온 것은 그의 창자가 아니라 돈꾸러미가 담긴 복대였고 그 안에는 세입자에게 갖다 바칠 뒷돈이 담겨 있었다고 누군가가 전했다. 선비는 다시 전옥서에 감금됐다. 창살 너머로 시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전하는 참 영명하신 분일세. 적배청산의 친일 척결에 남북 평화에 못하는 게 없지 않으신가. 누군가가 되물었다. 실직하더니 많이 취했나 보구먼. 그런데 자네 전세는 구했는가? 아니 못 구했네. 민촌의 개들이 다시 컹컹 짖어댔고 시객의 목소리는 이내 묻혀 들리지 않았다. 선비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허리가 쑤셔 잠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타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은 언제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업보가 두려운 가장 아픈 글이기도 합니다. 글의 대상이 된 분들에게는 인간적으로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인이자 장관인 그들에게는 재차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헛짓거리를 벌려놔 민생을 망쳤으면 최소한 헛소리라도 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판만 있고 대책은 없다는 분들이 계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상소문 김현미를 바지가라 편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이고 진출과 진입입니다. 이조 판서의 말대로 더러운 글입니다. 저열하고 비열한 글이 스스로 보기 역겨워 반성의 의미로 잠시 글을 쉬어갈까 합니다. 진인 좋은산 낭독 권도현 좋아요 구독 공유 감사합니다.